네, 마감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힘 빠진 화장품주, 나 홀로 이분하게 오르는 톡신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하게 요즘 굉장한 유행어잖아요. 이 관련해서는 FL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분하게. 요즘 사실 증권사 리포트들도 이분하게 뭐 오르지 않는, 이분하게 오르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진짜 대단한 유행어인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해줘야 그쵸? 리포트를 한 번이라도 더 본다니까. 맞아요. 네. 재밌으면 한 번씩 클릭을 하게 되죠. 사실 뭐 보톡스 관련해서는 최근도 아니었죠. 좀 됐죠. 소송 이슈가 있고 나서의 흐름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네. 저는 이제 뷰티 쪽 다 묶어서 보고 싶거든요. 네, 가보시죠. 일단 화장품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이럽니까? 왜 실적 이래요? 너무 좋았는데 네. 도대체 왜 이러냐? 왜 이래요? 근데 이제 화장품주가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사실은 제일 먼저 올랐던 거는 ODM 관련주고요. 네, 그 다음 타자로 중소형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판매량 높은 순위로 조금 많이 잘 갔었고 다시 ODM으로 왔다가 이제 이게 조금 퍼지고 있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주 실적은요 여전히 괜찮습니다. 뭐 지금 3분기 화장품 수출 규모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74억 달러 정도 예상합니다. 네,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19.3%가 또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역대 최고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그 화장품 수출 역대 최고가 21년 3분기였거든요. 근데 이때가 68억이었는데 이거보다 거의 한 10% 가까이 더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안 좋아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여전히 중국 쪽 수출액은 제일 많습니다. 20억 달러. 그 2등이 미국이고요. 일본이 7억 달러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은 어찌됐건 과거에 비해서는 떨어졌고 미국은 38%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미국 쪽에 대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은 주가가 조금 괜찮고 중국 쪽은 주가가 좀 안 좋다. 근데 크게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건 생각하시면 주가가 화장품주에서 제일 못 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향이 어찌됐건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미국 쪽 수출하는 기업들 실적 괜찮은데 주가 왜 이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미 많이 올랐어요. 다 네, 그래서 반영했다. 레벨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거 SK 하이닉스 생각해 보시면 납득이 되실 겁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여러 가지 AI 관련된 HBM 관련된 실적 모두 발표 다 했어요. 네. 네, 근데 엔비디아 빼고 다 했습니다. 근데 다 좋게 나왔어요. 네, 근데 주가는 정고점 가까이 못 갔잖아요. 네. 근데 화장품주는요 어찌됐건 정고점을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기간 조정의 시기에 조금 돌입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화장품주 내에서도 이게 많이 확장이 됐어요. 네, 중국을 제외한 중소형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잘 나갔고 네. ODM 잘 나갔는데 이 두 개만 핑퐁핑퐁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톡신, 스킨 부스터, 그다음에 원래 미용 의료기기는 또 따로 잘 가고 있었으니까 조금 투자할 것이 조금 늘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조금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방금 전에 실적을 발표해서 간단하게 숫자만 좀 짚어드릴게요. 이 병이에요, 앵커의 병이라고. 네, 해주세요. 네, 네. 3분기 영업이익 651억 원이 발표가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 200%가량 늘어난 실적이었는데 사실 뭐 늘어났다기보다는 컨센서스를 봐야 하는데 제가 지금 컨센서스를 아직 못 봐가지고 네, 아모레퍼시픽의 컨센서스가 429억 원이었네요. 조금 늘었네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또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 화장품주 중에서 진짜 못 간 게 대형주 두 개였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실적 자체는 선방을 했는데 저번 실적 때 워낙 쇼크를 맞아서 이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겠지만 과연 이걸 시장에서 이 중국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뜯어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장품이 빠지니까 이제 K뷰티로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면서 이제 미용 의료기기, 보톡스 이런 네.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미용 의료기기도 한창 신고가를 찍다가 지금 클래시스의 여파에 전반적으로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고 보톡스는 제가 아까 대웅제약 보여드렸잖아요. 잘 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최근에 톡신 시장이 조금 괜찮아요. 원래 톡신 시장에 발목을 잡았던 거는 항상 소송 이슈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누가 이기냐 그러면 항상 서로 공방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서로 이제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라고 네. 해서 그때 조금 우세할 것 같은 데다
대기업이 조금 이제 주가가 조금 잘 가고 또 아닌 결과가 나오면 바로 주가 빠지고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어찌 됐건 소송 이슈는요 불확실성이에요. 근데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는 괜찮다라는 게 있고 사실은 이제 톡신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는 게 최근에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 전체적으로 다 보면요. 미국 향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전체적인 매출을 보더라도 지금 미국에서 MS 기준으로 따졌을 때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톡신 하면 대부분 보톡스 아시는 겁니다. 근데 보톡스가 특정 회사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톡신을 그냥 보톡스로 인지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이 보톡스 제품이 MS1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거의 가격 3배 이상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팔리니까 올리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 경쟁 업체들이 성능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가성비도 이제 다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톡신주들이 어찌됐건 그 뭐 휴젤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 일본, 뭐 중국, 유럽. 그래서 여기에 거의 대부분 FDA 승인을 다 받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 그다음에 대웅제약이 현재 톡신 캐파로 보면요. 대웅제약이 2등입니다. 휴젤이 그래요? 1등이고요. 네. 그다음 대웅, 그다음이 제가 알기로는 뭐 파마리서치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어찌 됐건 톡신에 대한 캐파도 충분하고 미국 시장에서 가성비로도 인정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보니까 톡신을 쓰는 구매 연령층 자체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이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소송이 끝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긴 입장에서도 좋고요. 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진 왜요?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사라졌어요. 소송 비용이 기본적으로 1년에 100억, 200억 금방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소멸됐기 때문에 이게 어찌됐건 영업만 잘 된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에 이제 편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적 기대감까지 조금 가져오다 보니까 톡신주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톡스다 보니까 제가 관심이 네. 많잖아요. 보면 처음에 이게 보톡스라고 나왔던 게 엘러간의 보톡스였다가 네. 미국에서 그 외에 에브비 네. 보톡스가 가격이 오르고 이 마켓 시어가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가에도 그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이 또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하나씩 볼까요? 네. 가장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휴젤? 휴젤부터 봐야겠죠. ITC에서 이게 제 기억엔 진짜 몇 년 끈 것 같거든요. 네. 한 4년? 그죠? 꽤 끌었죠. 네. 코로나 네. 때부터 계속 싸웠으니까. 네. 진짜 이거를 이렇게까지 끌 일인가 싶기는 한데 4년간의 네. 이 소송 이슈가 끝난 휴젤부터 어떻게 보시는지 살펴보도록 휴젤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이제 톡신으로만 따지면 국내 1위입니다. MS 1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톡신 같은 경우에는요. 치료용이랑 미용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미국 시장에서는 치료용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사실은 에비브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네, 근데 치료용이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안전성입니다. 그렇죠. 싼 거보다는.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냐 안 받았냐 당연히 제일 먼저 중요하겠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휴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국내에는 당연히 뭐 MS1이니까 승인 받았고요. 중국도 승인 받았고 유럽도 승인 받았고 그다음 미국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승인 받았고 2등이 지금 중국이고 3등이 유럽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모두 승인을 받아서 안전성이 있다라는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안전성도 있는데 가격이 괜찮은 거예요. 휴젤의 톡신 같은 경우에는 동사 뭐 다른 뭐 비슷한 제품 군에 대비해서 40%또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금 더 쓸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휴젤이요 해외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54%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매출의 전체 중에 53%가 톡신이고요. 37%가 필러거든요. 근데 최근에 톡신 시장도 좋고요. 필러 시장도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오젬픽 페이스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GLP-1 수용체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급격하게 다이어트가 돼서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효과로 사실은 피부도 조금 많이 흘러내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중간중간에 꺼진 부분들도 채우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피부 미용 쪽인 톡신이나 필러 같은 경우가 조금 뭐 인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사실 이제 기대감은 이렇게 높아져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발목을 잡던 게 딱 소송 이슈였거든요. 근데 이 소송 이슈가 없어졌으니까 미국에서 사업하는데 모든 리스크가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내년 내후년쯤 뭐 미국 쪽 매출에 대한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 내년 내후년쯤에는 한 그래도 1,000억대 정도 매출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중국 시장도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저는 중국 쪽 기대감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유인즉슨 중국 쪽은 사실은 직접 이제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환제약이라는 데가 해서 이제 같이 해서 얘네들이 광고하고 팔아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국에서는 그 독자적인 사업이 불가능하니까. 무조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웨이보에서 네. 요즘에 그 뭐 이렇게 생방송으로 그 인플루언서들이 나와서 동시에 그 시술 받고 하는 걸 체험 형식으로 해서 제공을 한대요. 아, 생방으로 보톡스를 네. 받고 그거를. 나 이거 이렇게 가봤는데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너무 좋아. 아, 그렇게 네. 한대요? 근데 중국 시장 보시면요. 네.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 보고 결제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시청 조회수가 1억 금방 찍는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1억이 금방 찍어요. 그래서 네. 매달 그 레티보 시술 장면을 생방송으로 매번 전달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도 좋냐면 병원 입장에서도 괜찮은 거예요. 병원도 홍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그 병원 병원 가서. 가서 그 레티보를 쓰는 네. 거예요.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얘네들이 오면은 홍보가 1억 뷰씩 나오는데 당연히 좋을 거 아니야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네. 레티보를 안 쓰던 병원에서도 네. 레티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 쪽도 좋고 중국도 좋습니다. 네. 역시 중국은 이 왕홍이라고 우리가 하나요? 진짜 걸어다니는 기업이라고 하더니 맞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휴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들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뭐 오늘 삼성전자가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만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뭐가 매력적이냐라고 했을 때 보톡스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10월 17일에 나온 상상인 증권에서는 목표가 38만 원이고요. 네. 29일 그저께 나온 LS증권에서 나온 휴젤 리포트의 목표가가 34만 원입니다. 평균적으로 30만 원 중반대의 이 목표 주가는 다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주가가 27만 원이란 말이죠. 네. 업사이드가 꽤나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 휴젤은 업사이드는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네. 거의 작년 7월에 10만 원대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보시면 거의 쉬지 않고 계속 올라옵니다. 네. 그래도 안정적인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중간에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됐다가 다시 올라가고 조정됐다 다시 올라가고인데 그 조정의 기간 조정이 길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간 조정이 길지 않다라는 거는 실적을 계속 업사이드를 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앞에서 화장품 수출입 실적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괜찮고요. 내년 기대감들 미국 쪽 얘기했죠. 네. 중국 쪽 얘기했죠.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하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상반기까지는 업사이드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올라갈 수는 있다. 그다음에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배열입니다. 네. 뭐 빠질 일도 없고요. 거의 지금 보면은 21선이랑 5일선이 5일선은 21선 무조건 터치하고 다시 가고요. 네. 21선은 61선 터치하면 다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그림이 너무 예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악재만 없으면 되는데 그 악재가 저는 소멸됐다라고 봐요. 네, 소송. 소송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러면 미국 쪽에서는 늘어나는 것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네. 그렇다라고 해서 38만 원은 제가 볼 때 너무 높은 것 같고 그래서 길게 30만 원, 봤을 때. 맞아요. 네. 그건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30만 원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신고가 행진이란 말이죠. 네. 여기는 업사이드 얼마나 열려 있다고 보세요? 대웅도 괜찮아요. 네.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톡신 관련주들은 기존 신고가 대비해서 신고가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기존의 대웅의 신고가가 재작년에 19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19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톡신 관련주들은 딱 심플해요. 그냥 앞으로 많이 팔리냐 안 팔리냐를 보셔야 되는데 톡신 네. 관련주들의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10%대가 넘어요.
안전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기가 안전하게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이 수요량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만 원대까지 회복은 했는데 저는 업사이드는 그래도 한 18만 원 후반, 19만 원 초반까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 네. 또 잘 가고 있어서 여쭤보고 맞아요. 싶었어요. 그렇다면 보톡스 내에서 대표님이 보고 계신 탑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휴젤이죠.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전체 매출 비중의 절반 이상이 톡신에서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해외 매출 비중이 또 절반이 넘고요. 근데 미국과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휴젤이 그래도 잘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앞에서도 이제 얘기했지만 초중반까지는 갈 수 있다. 30만 원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33만 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안전하게 보셔도. 네. 안전하게. 그렇다면 사실 보톡스 이야기를 하면서 증권사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톡스도 좋은데 요즘에 스킨 부스터의 모멘텀이 어허. 있어라고 네. 우리는 스킨 부스터를 더 긍정적으로 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피부과 다닙니다만 굉장히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킨 부스터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이래서 나오는구나라고 느꼈는데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도 좋게 봅니다. 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올라와 있는 거를 꺼지거나 죽이는 건 톡신이고요. 네. 채우는 건 기존의 필러였어요. 그쵸. 근데 필러가 의외로 뭐 비용도 비싸고요. 그렇게 지속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살짝 부담도 되고요. 근데 최근에 스킨 부스터가 이 필러를 대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대표적인 제품이 리쥬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콜라겐 재생 효과가 되면서 주름을 펴주는 효과를 한다는 건데 네. 최근에 이제 일본, 중국 뭐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 외국인 유입객이 굉장히 많은데 네. 20대, 30대의 비중이 30%가 넘는답니다. 그래요? 근데 과거에는 그 해외에서 관광객들, 중국인, 일본인들 오면 다 어디 가냐면 명동 갔거든요. 네. 요즘에는요 신사랑 성수 간답니다. 아, 달라졌어요? 네, 달라졌고요. 오. 그다음에 신사 가서도 뭘 하냐면 네. 그 페이백이 돼요. 그 텍스 페이백이 텍스 리펀이 되는데 아, 이 그래요? 텍스 리펀 신청을 보니까 최근 들어서 거의 작년치를 올해 1분기 때 다 채웠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것만큼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피부과 가서 시술을 정말 많이 받고 있고요. 네. 그 시술 종목 중에서도 시술을 받는 종류 중에서도 스킨 부스터도 항상 1, 2, 3등 안에 들어간답니다. 그럼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미국 시장에서도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오젬픽 페이스 이거를 채우려면 사실은 조금 이걸 넣어야 되는데 필러는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흘러내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커져요. 근데 이제 스킨 부스터는 이제 이거를 조금 보완하는 네. 최신이라고 네, 생각을 그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뭐 동반 성장하지 않을까. GLP-1 잘 팔린다. 그 나라에서 스킨 부스터도 잘 팔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기억에 리쥬란의 모델이 김수현 배우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만큼의 성장성과 모델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미용기기 관련해서 보톡스와 스킨 부스터 이야기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